그 여성 낭독 드라마가 좀 더 확대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저는 늘 좀 다양한 삶의 얘기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요즘 구술 서사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확대되고 사람들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자기 에세이를 내는 시대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 시대 여성 노동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뭐 돌봄 얘기로 하자면 정말 그 맞벌이 하면서 어떻게 그 가족들을 돌보면서 살았을까, 뭐 이런 거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 좀 특정 주제, 돌봄이면 돌봄,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양육 주제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해도 좋겠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분들이 나오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주제를 뭔가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돌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경력 단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여성이 차별받았던 어떤 그 주제를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이야기해도 좋겠다.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그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연령별, 세대별 육아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거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요.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저는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남편이 가지는 힘듦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서로 그 가족 구성원이 발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성만이 어떤 공감을 얻었다면 좀 더 발전된 힌트는 그걸 현실적으로 헤쳐나갈 자기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해요.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엄마의 의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남편도 필요하고 다른 이웃들도 필요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시작하면서 결국 좀 사회랑 연결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다 보니 이 드라마의 의미가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한테 그 육아에 어떤 책임이 오롯이 주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고 약간 경쟁적인 어떤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왜 우리가 낭독 드라마를 찍으면서 왜 한국 어머니들은 학원 다니는 정보를 얘기를 안 해주냐 그런 질문을 제가 거꾸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왜냐면 이게 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오롯이 내 책임이고 뭐 잘못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여성들한테. 아직 의논하거나 어떤 게 좀 좋겠다고 좀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관계의 틀 같은 게 좀 서로 보살핌, 육아하는 사람들도 서로 보살핌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언이나 이런 거는 자기 남편이나 와이프가 해주기보다는 남들 얘기 들어야지 잘 듣는 거. 그래서 낭독 드라마가 더 좋지 않은가 싶어요. 간접적으로 저거 내 얘기 같은데 내가 잘못했구나. 여성이라도 굉장히 사랑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성 남성이라는 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존재로서 지지받고 인정받고 좋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훨씬 긍정적으로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차별을 받아도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차별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한참 후에 생각해봤을 때 누군가 그 부분을 건드려줬을 때 그때서야 느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 사회의 그런 흐름이나 문화가 그래서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게 차별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여성의 삶으로서 돌아보기보다는 조금 억지로 찾아내려고 했던 것 같고, 오히려 저희 엄마가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삶을 자꾸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외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외할머니는 정말 남아 선호 사상에 아주 그래서 엄마가 받아야 했던 차별들, 그래서 딸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엄마의 신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할머니도 시선이 많이 바뀌셨고,
그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삶은 변하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수혜자라는 생각을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엄마의 삶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됐었는데 저는 좀 저한테 되게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찍은 영상을 보고 나서 그래도 제가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흔적이 보여서 그래서 그래 그동안 그래도 잘 살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되게 위로가 되고 내 자신이 이해가 됐고 그동안에 좀 약간 자존감이 낮았던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뭐 이해를 좀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잘 살았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저도 비슷한데 그래서 인터뷰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대 때는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울분에 차서 했었거든요. 제가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그 정형화된 저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40대가 되면서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의 얘기를 할 때도 그렇지만 저는 지금 여성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연대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좋아졌고 엄마와도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저 스스로한테 좀 칭찬을 하기도 했고 위로가 되기도 했고 이렇게 내가 변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동료들한테는 이 영상 보여줬는데 사실 가족들한테는 못 보여줬거든요. 가족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족들하고도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네, 나의 여성으로서 삶을 조금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안 보고 안 듣고 살려고 많이 했던 것 같고 여성 권익이나 이런 얘기들은 그냥 그녀들의 이야기, 나랑은 상관없다고 하고 싶었던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